자, 이제 그 논리게임 영역 중에서 진실거짓입니다. 진실거짓. 자, 진실거짓이라고 이름이 붙은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명제가 됐든 논리게임이 됐든 일단 주어진 조건은 다 뭐야? 주어진 조건은 일단 참이라고 보는 겁니다. 참. 그래서 이 안에 박스 안에 몇 개의 조건이 있던 간에 일단은 다 참이에요. 그런데 진실 거짓만 경우에 유일하게 뭐가 섞여 있다? 참과 거짓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분해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진실 거짓 문제의 핵심이에요. 자, 진실 거짓 문제에는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하냐면 맨 처음에 뭐를 찾는가? 거의 뭐 90% 이상이 여기에 해당되는 건데 90% 일단은 모순 조건을 찾아내는 거예요. 모순 조건. 자, 이 모순 조건을 찾아낸다라는 것, 왜 모순 조건을 찾아내는가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명이 있어요. 5명. 그 중에서 2명이 참이고 3명이 거짓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또는 그 가장 그냥 원칙적으로 누가 참인가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요. A, B, C, D, 이 5명 중에서 그럼 A, B가 참이라면 A, C가 참이라면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O 콤비네이션 2, O 콤비네이션 3 똑같은 거 맞죠? 알죠? A, B, C가 거짓인 경우이거나 그래서 총 10번을 따져봐야 됩니다. 10번. 10번을 따져봐야 된다는 것은 이 한 문제 풀기 위해서 우리가 10번의 경우의 수를 검토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려면 이 문제 풀 이유가 없죠. 저것을 가지고 해결하라고 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문제 해결을 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노가다를 해가지고 하루가 24시간이 아니고 24,000시간쯤 되면은 가능하겠죠. 제약 조건 하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핵심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검토해야 되는 경우의 수를 최소화하는 것, 이것이 바로 논리게임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모순 관계다. 모순이라는 것은 하나가 참이면 하나가 반드시 거짓인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하고 B, A하고 B가 서로 모순이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A, B. A, B가 모순이라는 것은 A가 참이면 B는 거짓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B가 참이면 A는 거짓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다시 여기 A, B, C, D, E를 가지고 볼게요. A가 참이면 B는 거짓이죠? A가 참이면 B는 거짓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얘네들은 세 개를 가지고 하나의 경우의 수가 나오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조건이 더 있다고 칩시다. C하고 D는 같은 이야기를 해요 라고 봅시다. C하고 D가 같은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C, D는 동시에 참이거나 동시에 거짓이라는 뜻이지. 자, 그러면 이 조건에 의해서 참이 둘, 거짓이 셋이죠. 그럼 CD는 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CD는 거짓이에요. 이 경우나 거짓이에요. 그러면 E는 반드시 참이 될 수 있죠. 거꾸로 B가 참이고 A가 거짓인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CD는 거짓이에요. 그러면 E는 게임의 조건에서 반드시 참이에요. 즉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경우의 수가 2개로 줄어듭니다. 이 과정이 바로 진실거짓 게임의 기본적인 출발점이다라는 부분이죠. 자, 이제 모순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할게요. 모순. 90% 이상의 문제는 모순을 알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모순이라는 것은 우리가 논리학적으로는 굉장히 엄격한 표현입니다. 엄격한 표현. 굳이 얘기하자면은 모순과 모순 아닌 거의 경계가 굉장히 애매한 경우도 있거든요. 아주 정확하게. 그런데 이 논리게임을 풀면서 그렇게 논리학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우리가 머리가 아파서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내는 사람들도 그 정도로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순이다라고 하면 뭐만 생각하냐면요. 동일 대상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 하는 경우예요. 동일 대상에 대해서. 그럼 여기를 볼게요. 여기. 자, 방 A가 방 B에는 괴물이 들어있어요 라고 방 B를 하나 꼭 집어서 얘기했죠. 집어서 얘기했는데 방 B가 걷다 대고 뻥치네 라고 해버렸어요. 서로 방 B라는 대상에 대해서 서로 다른 말을 했어요. 이런 거를 우리가 모순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주 쉽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범인은 A야 라고 했더니 A가 나 범인 아니야 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B가 A는 범인이야 그랬더니 A가 나 범인 아니야 이래버렸으면 A, B가 모순이라는 거죠. 모순. 그래서 첫 번째 모순을 찾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같은 90%에 걸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동일 관계를 찾아내는 겁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C, D가 같은 말이라 한다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을 찾아내면 무엇이 된다?
경우의 수가 줄어든다. 경우의 수가 줄어든다. 그럼 경우의 수가 줄어드는 원리는 뭐예요? 게임의 조건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비로소 이게 게임이다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 게임이라는 건 뭐가 됐든 항상 뭐가 있다? 규칙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어렸을 때 뭐 술래잡기를 하든 다방구를 하든 다 뭐예요? 게임의 규칙이라는 게 있었죠. 그걸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그건 게임이 성립 안 하잖아. 그죠? 암묵적으로 뭐 해야 돼요? 다 게임의 규칙에 동조해야 됩니다. 그래서 게임의 규칙에 위배되는 상황은 우리가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게임의 규칙은 뭐냐면 이거죠. 세 개의 방이 있다. 참가자가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세 개 중에서 하나가 참은 한 개다. 그럼 나머지 둘은 뭐예요? 나머지 둘은 거짓이다라는 거. 이게 게임의 조건이에요. 이거 말고 또 이런 게 있죠. 플러스 돼서 범인은 한 명이다. 이런 조건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보시게 되면 범인은 두 명이다 또는 범인이 한 명이다. 그러면은 이건 뭐냐면 우리가 정리한 게 참 하나, 거짓 두 개라는 조건을 만족시켰을지라도 만약 그 결과물 범인이 두 명이라면 예슨 게임의 조건에 위배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그것은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가 돼요. 없다. 그것이 첫 번째 출발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걸 가지고 이제 예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자, 원래는 어떻게 하더라? 원래는 세 개의 안내문 중 하나만 참이라면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반복은 3 컨비네이션 1. 그래서 3번 검토하면 돼요. 얘가 참일 때, 제가 참일 때, 제가 참일 때. 하지만 저것도 우리가 진실거짓 게임의 풀이 방법을 따라가다 보게 되면은 경우의 수가 두 가지로 줄어요. 세 가지에서 두 가지로 줄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라고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지만 그것이 10가지를 두 가지로 줄일 수도 있는 원칙이다라고 해서 비교적 단순한 형태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진실거짓 게임은 참가자, 여기서 말하는 참가자는 뭐 방이 됐든 누가 됐든 진술을 하는 거죠. 진술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A, B, C가 각각 어떠한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구분하면 돼요. 그럼 처음에 뭘 하자고 그랬죠? 모순을 찾자고 그랬죠? 그럼 아까 확인했습니다. A하고 B가 모순이에요 라고 되어 있어요. A, B 모순 찾았으면요. 조건 3개 같으면 이제 더 나올 게 없어요. 나올 게 없습니다. 만약 조건이 4, 5개가 된다라고 하면 모순이 2개 나오든 아니면 모순 1개와 동일 관계가 나오든 경우의 수를 최소 아무리 많아야 4가지 안쪽으로 줄일 수 있는 근거들이 나와요. 이거 뭔가 해봤더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다음 10명 중 1명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리고 나서 쭉 봤더니 모순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이건 뭐야? 10 컨비네이션 1, 10가지 해봐야 돼. 그럼 그 문제 나 같으면 안 풀어요. 그거 풀고 있으면 날 새니까. 하지만은 그런 경우는 거의 없더라. 거의 없더라. 여기서 말씀드리는 10%의 문제들은 모순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이 모순이 안 나오는 것들은 뭘로 가는 거예요? 그냥 쉽게 하면 원칙적으로 하나씩 따져보는 거예요. 아니면 동일 관계라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는 모든 것들을 경우의 수를 줄여가기 위해서 이걸 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래요. 자, A, B가 모순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A가 참이면 B는 거짓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B가 참이면 A가 거짓이라는 거예요. 이 상황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거짓이 둘이죠. 거짓이 둘입니다. 그러면은 게임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C는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거짓이 돼야 되죠. 거짓.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두 가지로 경우의 수가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자, 경우의 수가 나왔을 때는 각각의 경우의 수를 뭐예요? 검증해야 돼요. 무엇으로 검증? 참인 조건, 게임의 조건에 맞는가라고 검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우의 수를 각각 보는데 검증할 때 주의할 점, 기준은 뭐야? 기준은 참이에요. 참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틀리는 건 아니고 참을 기준으로 하지 않아도 틀리는 건 아니고 실수할 확률이 높아요. 자, 참을 기준으로 한다는 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이제 이게 지나가다 여러분들 공부하는 걸 보면 뭘 이렇게 보냐면요. 이게 2개까지 해놨어. 어떻게든 해놓고 나서 A가 참일 경우, A가 거짓일 경우 이렇게 나와버려요. 그러면 A가 거짓일 경우에서 실수할 확률이 높아요.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A가 참일 경우 이랬어요. A가 참일 경우. 자, A가 참이면 A는 뭐라고 그랬어? 방비에는 괴물이 들어있다고 그랬죠? 방비에 괴물이 들어있는 것이 뭐가 되냐면 참이 되는 거예요. 참. 그죠? 자, 근데 C는 뭐라고 그랬어요? C. 이 방에는 보물이 들어있다고 그랬지? 이 방에 보물이 들어있다가 거짓이라면 C는 뭐라고 말한 거예요?
보물이 들어있는 게 거짓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방에는 괴물이 들어있거나 비어 있어야 돼요. 그죠? 즉, 거짓이라면은 다른 조건에 의해서 경우의 수가 다시 늘어나요. 기껏 경우의 수 줄여놨는데 또 A가 거짓이라면 A가 방비에는 괴물이 들어있다가 거짓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방비에는 비어있거나 괴물이 들어있어.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럼 기껏 줄여놓은 걸 다시 또 시작한단 말이야. 이 과정에서 여러분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항상 참으로 간다는 뜻이고요. 자, 보세요. 방 C는 이 방이 괴물이 들어있거나 비어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런데 방 B가 괴물이 들어있다라는 게 이미 참이었죠. 이걸 뭐라고 확정 조건이라고 그래요. 확정 조건에 의해서 방 C가 말한 두 가지 중에 괴물은 배제되는 거죠. 그래서 방 C는 비어있게 되고 방 A에 보물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방 B가 참일 때를 볼게요. 방 B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 방은 비어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방 B는 뭐가 확정? 비어있다가 확정이 되어버립니다. 확정. 자, 같은 걸 가지고 해볼게요. 똑같이 C는 거짓말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C는, 여러분 A 갖고 하셔도 똑같습니다. C는 뭐라고 그랬냐면 똑같이 이거죠. 보물이 들어있다 거짓말이니까 괴물이 들어있거나 비어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미 방 B가 비어있는 걸로 확정됐죠. 비어있음이 배제돼요. 그러면 방 C에는 괴물이 들어가죠. 그럼 방 A는 뭐가 들어가? 보물이 들어가게 되는 거. 둘 다 어떻게 됩니까? 참 하나, 거짓 둘이라는 조건을 충족시키죠. 그래서 옳은 것, 이것은 뭐야? 항상 참. 항상 참이라는 것은 무슨 뜻? 1번 경우나 2번 경우나 모두 다 성립하는 게 어딨니? 라고 물어본 거죠. 1번, 방 A에는 반드시 보물이 들어있다. 맞죠? 이 경우나 이 경우나. 보통 반드시 이런 거 이으면 답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게 함정이죠. 그래서 반드시 보물이 들어있어. 이게 맞아요. 방 B에는 보물이 들어있을 수 있다. 말도 어려워. 하지만 방 B에는 절대로 보물이 들어갈 수 없어요. 괴물을 피하려면 방 B를 선택하려면 된다. 요때는 맞겠지만 이때는 안 된다라는 뜻이죠. 나머지 문제. C에는 반드시 괴물 아니죠. 둘 중에 하나. 보물이 있는 방이 어딘지 알 수 없다? 알 수 있죠. A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 이것이 진실 거짓 게임의 가장 초보적인 논리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진실 거짓 게임을 푸는 논리의 대부분이 어디로 들어가요? 논리 게임을 풀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누구는 어디 가고 누구는 어디 갔을 때 그럼 얘는 어디에서 자는가 이런 거 있잖아요. 순위 게임 뭐 이런 것 같은 논리 게임의 논리와 거의 흡사하다라는 거예요. 차이점은 뭐냐면은 여기는 논리 게임에 가서는 조건이 한 개 더 추가되더라. 우리가 살펴봐야 할 내용이 하나 더 추가되더라. 이 정도가 되는 겁니다. 큰 틀에서 같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이른바 논리 게임이라고 얘들을 다 묶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그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 자, 만약 모순이 안 나오는 게 있다라면 어떻게 하더라? 그때는 그냥 이거예요. A, B, C 세 개를 살펴봤는데 모순이 없고 같은 말도 없어요. 이렇게 되면 어디로 간다? 원칙적으로 하나씩 따져본다. 그래서 모순이 없는 경우는 우리가 문제 풀 때 되는 시간이 조금 더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그 문제를 보면서 개별적으로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90% 이상은 뭐가 존재하더라? 모순 관계가 존재한다. 그래서 그것을 첫 번째 출발점으로 삼는 것, 이것이 진실 거짓 게임의 해법이다. 자, 이 정도 마무리할게요.